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다시 성장주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볼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카카오랑 그리고 2차전지 중에 뭐 여러 가지 2차전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에코프로비엠이 좀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지금 뭐 바닥은 조금 다지고는 있지만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어볼 겁니다. 일단 시장은 다행히 반등을 했어요. 코스닥은 2% 정도 이제 올랐고 코스피도 2% 가까이 올랐는데 시장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차트였는데 오늘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바닥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일단 이평선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아직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나리오는 이제 저항선에서 이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900 초반이 아무래도 지금 이전에 그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900 초반에서 좀 확실히 이제 바닥을 잡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좀 추세 상승을 좀 그리는 좀 그런 모습이 되면은 좀 아름다운 그런 이제 코스닥 코스피 차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강했던 그런 컨택트 소비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하락을 한 그런 반면에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던 카카오라든가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봤던 것이 지금 시장은 백신을 맞으면서 소비 관련주, 보복 소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레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뭐 현대백화점 대표적으로 뭐 12만 원 레포트가 나오면서 장중에는 뭐 신고가를 찍으면서 윗꼬리까지 달았는데 보통 이렇게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윗꼬리 신고가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약간 좀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게 좀 보통입니다. 저는 그래서 컨택트주들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를 때마다 현금화를 조금씩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멤버십 전용 게시판에 이제 3월 4일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팔았던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그 신용으로 샀던 거 200만원을 좀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좀 강하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마다 뭐 한 2%, 3% 오를 때마다 이렇게 한 500만원씩, 600만원씩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지금 컨택트주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언택트,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어제 이제 조금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이제 4% 가까이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공포스럽게 하락을 많이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뭐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여기서 사셨다면은 지금은 좀 이제 현금화를 할 시기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단기보다는 중장기 스윙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팔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좀 노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락을 할 때마다 비중을 계속 담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매수를 약간 정찰병 느낌으로 보낸 거죠. 정찰병 느낌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조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했고, 60일선을 이제 이탈했을 때 다시 매수했고, 어제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컨택트주들, 뭐 항공주들 이런 주들이 많이 오른 반면에 성장주들은 어떤 금리 인상 압박 때문에 많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금리와 성장의 사이클에서 그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성장주들을 매수를 한 것이고 좀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강한 반등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아직은 뭐 오늘은 이제 성장주가 강했지만 현재는 금리와 성장에 대한 어떤 경합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뭐 20년 그 미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다가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춤을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또 꺾일 것이냐? 또 그러진 않거든요. 다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은 성장주들이 또 이제 잠시 주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2022년 3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계속되는 어떤 매수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6만 원인데 20만 원 이상까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겠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좀 하락을 해가지고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다시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5G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좀, 섹터가 좀 특이한 게 좀 시장과 굉장히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같이 오르고 뭐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그런 5G 안에서의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기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좀 들어 올려진 거는 좀 저가 매수세니까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지. 지금 뭐 매출이 늘어나서 이제 오른다거나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완전히 큰 반등을 이제 기대하기보다는 좀 이제 어느 정도는 한 최소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의 그런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를 질문 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죠. 왜냐면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 지수보다 훨씬 좀 약한 모습이죠. 보시면은 이게 3월 10일 날 음봉을 그렸지만 오늘 이제 양봉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올랐는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그 양봉이 음봉의 반절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매수세가 약하다는 의미고 그만큼 호재가 부족하다는 그런 반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비중이 좀 많이 있다면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장주의 날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좀 당분간 이 추세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